그럼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여성들은 임신에 문제가 있을까요?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임신의 기회가 오죠. 모혈경이 심하신 경우는 생리를 2달이나 석 달 또는 6달에 한 번씩 하시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임신 기회가. 안녕하세요. 애플 산부인과 원장 오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게 되시면 여성 호르몬 사이클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임신의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그 외에 내가 아무리 살이 찌고 싶지 않아도 자꾸 살이 찌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다모증, 털이 굉장히 굵게 여러 곳에 많이 나는 경우, 또 이마와 입 주변의 여드름,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생리가 좀 불규칙하다 하시게 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생리 시작 첫날부터 다음 생리 시작 첫날까지를 생리 주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주기가 보통 25일에서 40일은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2, 3일 차이가 난다고 해서 생리가 불규칙하다던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피임약이나 다른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복용하시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생리 주기를 고려해서 생리 시작 후 며칠째인지 그때쯤 초음파를 보면서 다모증이나 여드름, 비만 상태의 증상을 고려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생리 주기와 연관 지어서 선생님께서 초음파를 1번에서 2번 정도 확인하시게 되고요. 또 호르몬 검사로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 호르몬 검사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체를 진단하려는 목적보다도 다른 이상, 갑상선 기능 이상이라든가 우리가 유주분비 호르몬이 높아져 있는 경우에 이런 이상으로 모혈경이 유발되는 것은 아닌지, 고프롤락틴 혈증 때문에 모혈경,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게 아닌지를 완전히 배제한 다음에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배제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정상의 생리 사이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리 주기 사이클로 움직이면서 생리 주기가 28일이다 하시는 분들은 생리 시작일로부터 14일째쯤 보통 배란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계신 여성분들은 우성 난포의 선택과 배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초음파로 확인을 하게 될 때 생리가 시작되면 일반 여성분들도 이렇게 진주 목걸이 모양으로 다낭성 난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정상 여성분들은 이 하나의 난포가 선택이 돼서 이 아이는 계속 커지게 되고, 후보자들은 퇴보돼서 없어져야 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 선택과 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상 생리 주기를 가지고 계신 분은 14일 만에 이 과정이 다 끝나고 우성 난포에서 배란을 하게 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배란이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란이 되어야 2주 뒤에 생리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생리를 언제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귀는 분이 계실 때는 배란 주기법으로 피임하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사전 피임약을 복용하면서 생리를 규칙적으로도 만들고 피임도 완벽하게 추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 피임약은 남성 호르몬을 줄이는 효과, 여드름 감소 같은 것도 물론이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자궁 내막암의 발생률이 약 3배, 또 폐경 후 유방암 발생률은 3배에서 4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신데 생리를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하신다면 나중에 자궁 내막 쪽으로 이상 징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 주기가 3개월을 넘어간다, 꼭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셔도 생리를 안 하거나 불규칙 질출혈이 있으시게 되죠. 생리와 생리 중간에 불규칙 질출혈이 있으시게 되면 출혈은 생각을 안 하시고
생리를 40일 만에 한다. 갑자기 생리 주기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염증이 심하다든지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들 중에서 알러지 약들 중에서 스테로이드 쪽을 드시게 되면은 그것도 난소의 물혹과 동반되든 안 되든 생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생리가 불규칙하다고 하시면 드신 약물과 몸무게 변화의 체크가 가장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여성들은 임신에 문제가 있을까요?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임신의 기회가 오죠. 그런데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계신데 몸무게가 증가했다든지 모혈경이 심하신 경우는 생리를 2달이나 석 달 또는 6달에 한 번씩 하시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임신 기회가 2달이나 석 달, 6달에 한 번씩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1년 이상 피임 없이 지내셨다. 근데 임신이 안 된다고 생각되시면 주저없이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생리 주기를 체크하시고 필요하면 배란 유도제를 처방받아서 임신 시도를 바로 하시는 것이 훨씬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는 살이 노력해도 빠지지 않죠. 그런데 살이 단 2kg만 쪄도 모혈경이 확 바로 심해집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체중 유지가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말 그대로 증후군입니다. 스펙트럼이 넓다는 이야기죠. 원인도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죠. 약을 장기 복용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피임약을 드실 때만 난소 주기와 상관없이 생리 주기를 만들기 때문에 생리를 규칙적으로 만들게 되고 남성 호르몬을 줄여서 여드름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 것이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사이클 자체를 완벽하게 치료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체중 감소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서 약을 복용하시면서 체중 조절을 잘 하신다면 약을 끊었을 때 생리가 규칙적으로 돌아오시는 경우는 꽤 가능합니다. 사실상 완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 설명드렸던 체중 유지, 건강관리, 생리를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만 하시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임신뿐만 또 여성의 삶에 있어서 문제 없이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 애플 산부인과 원장 우희정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